윤정두의 거꾸로 보는 이슈 분석. 네,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다각적인 시각으로 좀 분석해보는 순서입니다. 네, JD 인베스트먼트의 윤정두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네.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오신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오늘의 이슈. 삼성그룹 쇄신안 발표, 단기 악재인가? 거꾸로 보는 이슈 분석. 단기 악재 요인 제한적. 예, 어제 시장에 가장 화두였었죠. 삼성그룹의 쇄신안 발표. 이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결론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악재,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의 해석이 더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예. 일단 어제 삼성그룹주들의 대부분의 하락세, 이 부분이 이제 단기 악재 부분은 다 반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단기적으로도 이제부터는 호재성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단기나 중장기나 좀 호재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의견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삼성그룹주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그만큼 삼성그룹주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단 10대 그룹사들의 시가총액 비중부터 표를 놓고 보여드릴 텐데요. 예. 놓고 보시게 되면은 2007년 12월 24일 기준에서의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 이제 삼성그룹주들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는 18%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단기적인 악재 요인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해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제 하락에 있어서도 삼성그룹주들이 대략 평균적으로 3% 정도 수준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18%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제 하락폭의 한 7포인트, 8포인트 정도는 삼성그룹주들의 하락에서 연동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악재 요인이 1차적으로는 경영 공백에 따른 그런 리스크, 그리고 법적인 제재 요인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그 부분은 좀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주회사 관련된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주회사 관련된 내용 부분도 놓고 보시더라도, 그 전까지는 사실상 시장에서 이제 추정치입니다. 지주회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지주회사가 되면은 어떤 종목군들이 지주회사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내용 정도였는데, 시기적인 면은 다소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주회사로 넘어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갔죠. 이러한 부분도 역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룹 경영에 대한 공백이라든가 이런 불확실성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추세 그리고 삼성그룹주들의 추세를 놓고 봤을 때에는 일단은 어제 반영분이 전부 소화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제 정도로 끝난 것 같다. 제한적이라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좀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시장 전반적인 영향과 전략을 좀 잡아주세요. 일단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삼성그룹주들의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를 제외한 아시아 증시 쪽에서의 강한 반등 탄력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국내 증시 연동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동안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IT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제한적으로 눌려진 모습이고요. 지금 철강 조선 쪽에서의 강세, 그리고 삼성그룹주들이 삼성전자를 또 제외하고 나면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에서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2에서 3% 정도의 반등이다라고 잡았을 때 역시 오늘 상승 부분에 대략 이제 3분의 1 이상 부분은 삼성그룹주들이 이제 잡아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시장 전체적인 영향에 있어서 단기 악재도 아니고 그리고 삼성그룹주들의 추세 부분도 좀 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추세 부분에 있어서도 절대 이제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강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일봉 차트 놓고 보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전략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가장 최근에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다소 이제 과도한 상승 부분이 아니냐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 대비해서 이제 지금 1800 공방이 나오고 있는 지금의 시점은 바닥 대비 17% 정도 상승이 되거든요.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이 이제 7, 8% 정도의 반등,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제 영국이 13%, 그리고 니케이 지수가 역시 17%, 우리나라랑 똑같고요. 그리고 홍콩의 항생지수가 20%의 반등입니다. 다시 표현드린다면 우리나라만 유독 강세를 띈 부분이 아니다.
다만 한 가지는 조정을 줄 때 가격 조정을 주지 못한 부분인데요. 기존의 2007년 이후의 흐름을 놓고 보시더라도 가파른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가격 조정이 나오면 물론 이제 짧게 끊어주고 더 빨리 가는 경우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기간 조정을 그래도 일부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우리가 멈춰줄 필요는 없다. 만약에 우리가 오버슈팅이라면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증시의 강세 부분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내부적인 요인도 북핵 리스크 부분이 이제 감소될 수 있다라는 요인. 그리고 신정부 출범 이후에 환율 정책이라든가 또 정부 정책 자체가 시장의 우호적인 정책분들이 좀 더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삼성그룹주들의 영향 그리고 전체 시장의 흐름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기준에서 뭐 조정을 기다리시기보다는 조금 더 강도 있는 투자 전략을 수립해 나가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그룹 수익신원 발표 이후에 어제는 이제 삼성그룹주들이 하락, 오늘은 좀 반등을 보여주고 네. 있는데, 근데 이제 종목별로도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이 삼성그룹주들의 움직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관련 종목별로 네. 좀 분석을 해주시고요.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예. 일단 그 삼성그룹주들 중에서 일반 개인 투자가분들이 사실상 가장 관심이 많으신 종목이 아마도 이제 삼성물산일 겁니다. 어제 하락률도 굉장히 깊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타 그룹주들의 반등 속에서도 이제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 있는데 삼성물산 부분은 이제 맨 마지막에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부분부터 이번 세신안을 통해서 이제 나온 내용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된다면 일단 그 가장 좀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은행 업종 부분인데요. 은행에 진출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은행주에 주력을 하고 은행권 진출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도 이제 그룹 전체적인 지배구조의 강화 부분이죠.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부분은 오히려 이제 그 그룹이 해체될 가능성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이제 그 지배구조의 강화가 예상이 되고요. 투명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나타나준 부분, 가장 먼저 나타나준 부분이 비은행권, 그러니까 현재 이제 삼성카드, 삼성화재, 그리고 이제 비상장돼 있는 이제 삼성생명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그 강화된 입지의 모습을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제 평상시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제 삼성화재의 흐름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실적이 1사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향후에 이제 그 영업이익의 질이 조금 개선되지 않으면 부담스럽다라는 내용과 함께 기관들의 수급도 사실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올해 들어서의 삼성그룹주들의 흐름과는 다르게 상승 반등 자체가 이제 좀 약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급 면에 있어서는 좀 좋게 보셔야 될 부분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3월 중순 이후에 이제 좀 개선된 폭이 있고요. 기관들도 이제 어제 세신안 발표 이후에 큰 물량이 아니지만 매수 우위가 일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일부 매수가 있는 구간인데 그렇다면은 삼성그룹의 이번 세신안 발표 이후에는 비은행권 금융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삼성화재 부분은 바닥 대비해서의 등락률이 여타 종목 부분들보다 좀 다소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준에서는 하락폭이 좀 많이 나왔지만은 오늘 추세 부분으로 다시 돌려놓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가격대 기준에서는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삼성전자 부분에 대해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그룹은 IT 쪽에 이제 그 강세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테크인, 삼성 SDI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겠죠. 네. 전자 쪽 부분의 수급은 사실상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기준으로 뭐 기관들의 순매수가 올해 기준으로도 1위 그리고 지난 2007년 10월 25일 이후에도 기관들의 순매수가 1위입니다. 그래서 IT 쪽에 이제 그 전반적인 수급이 긍정적이고요. 전자 쪽에 뭐 실적 부분 좀 표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올해 실적 부분을 1사분기 기준을 좋게 보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반도체 부분이 이제 바닥을 벗어났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의 실적 개선폭과 이제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IT 쪽도 이제 좋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SDI에 대해서는 이제 실적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맨 밑에 나와 있는 영업이익률 부분인데요. 네. 마이너스 4.32%이지만은 지난해 대비해서 월등히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 부분에 영업이익 적자 부분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요인 그리고 네. 역시 수급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는 폭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이런 펀더멘털로 좀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삼성테크인 역시 수급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부분 보여드리는 거고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55,000원 기준을 뛰어넘는 흐름이 되게 된다면 주봉 기준에서도 꾸준한 탄력적인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삼성물산 부분이 가장 네. 문제가 되는데 사실 기관들의 추가적인 매수가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의 매수가 붙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뻗어 올라간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이 어제 좀 쏟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관들도 일부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차트상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주봉 차트인데요. 어제 하락폭 부분으로 인해서 그간에 이제 개인들이 끌고 왔던 부분들의 주가 부분은 전부 이제 내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기관들의 흐름이 강세를 띠거나 혹은 가격적으로 일부 조정이 나온다면은 다시 상승 추세 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에서는 굳이 이 자리에서 오늘 반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손절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조정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그룹 주들 종목별로 좀 짚어주셨고요. 삼성 SDI는 방금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1분기 영업손실이 665억. 영업손실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폭이 많이 줄었고 예, 그렇습니다. 흑자 전환이 좀 가시화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네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거꾸로 보는 이슈 분석 JD 인베스트먼트의 윤정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